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고위험 밀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집회와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오늘부터 이틀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지역 병상을 빌려 쓰는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의 제한 속도를 조정하는 등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 닷새 동안 확진된 사람들이 광주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사찰과 오피스텔에 이어 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밀집시설에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지난 밤사이 조선대병원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동 2개 동이 폐쇄 조치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는 매일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제 12명, 어제 16명 등 지난 27일 이후 닷새간 발생한 광주 지역의 확진자는 39명에 이릅니다. 호남권 등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자칫 유행이 커질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주로 사찰과 방문 판매 오피스텔에 집중됐는데 지금은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교외로 확대됐습니다. 확진자들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고 고위험 밀집시설이라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륵사와 금양 오피스텔을 비롯해 광주 사랑교회와 아가페 요양시설 등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특히 아가페 요양시설은 입소자와 직원 등 전원을 코호트 격리시켰고 해피뷰 병원도 어느 정도까지 폐쇄할지 범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병원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만 격리해서 할 것인지를 판정을 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과 만난 접촉자들도 급증하면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보건당국은 밀려드는 검체 조사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집회와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등교가 중지됩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지난 2월 이후 5달 동안 생긴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닷새 동안에 집중됐습니다. 광주시는 각계 기관과의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회와 각종 행사를 7월 2일부터 2주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께서는 불효불급한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행사의 경우도 집회 금지 원칙에 맞춰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광주 지역 각급 초중고교의 등교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의 전환은 학부모들의 요구, 교육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좀 더 깊이 있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에 따라 생기는 각종 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건 지난 5월 정부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춘 지 2달 만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최초 감염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초 감염자를 찾아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37번째 확진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광륵사와 금양 오피스텔 두 곳과 연결된 확진자는 지금까지 단 1명, 60대 여성인 37번째 확진자입니다. 광륵사에 다녀온 34번째 확진자와 지난달 24일
두암 한방병원에서 접촉했고 25일에는 금양 오피스텔에 들렀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최초 감염원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37번째 확진자가 동선을 시원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날짜를 좀 더 앞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도 타지 시외 같은 데를 방문한 기록까지도 GPS까지 확인해서 추가로 좀 해볼 예정입니다. 당초 최초 감염자로 의심됐던 광륵사의 승려는 의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36번째 확진자인 이승려는 체내 바이러스 양이 많고 접촉자들도 많아 주목했지만 추가 접촉자 가운데 양성 확인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오히려 광륵사에 다녀온 34번째 확진자의 남편인 35번째 확진자가 혹시라도 감염 확산에 관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수의 감염원이 조용한 전파를 일으키던 중 확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바람 쐬러 나온 노인들로 북적여야 할 우산 근린공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금은 마스크를 쓴 노인만 드문드문 앉아 있습니다. 고령층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보니 평소보다 긴장감이 높아진 겁니다. 들었지. 절반 이상 들어봤다고 봐야 돼요. 많이 안 나오네. 시간이 지금 2시가 됐는데 옛날 같으면 2시 같으면 이거 의자에 가서 다 안 갔을 텐데. 하루에도 수십 명의 승객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택시기사들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손님이 타고 내릴 때마다 소독약을 뿌려보지만 사라지지 않는 걱정에 영업 중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는 좀 쉬려고. 오전에 너무 많이 나오면 막 10몇 명 나오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좀 한 2, 3일 쉬었다고요.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을 따라 광주 곳곳에서 방역이 이어졌습니다. 방역 안내 문구를 붙이고 건물 곳곳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방문 판매업체 등 고위험 시설에서도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안 해. 이제 식당에도 안 갈래. 원래 나가던 거 있으셨어요? 며칠 전에는 갔었지.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이제 안 가야 되겠어. 밥 먹으러도. 나 얼른 들어갈래 나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대학병원은 병원 감염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보호자의 출입을 1명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 또 그 환자들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전남대학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1인 외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한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광주시에서 짧은 시간 동안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수용할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타 지역의 병상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광주에서 34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전남대병원에 7개, 조선대병원에 10개, 빛고울 전남대병원에 47개 등 모두 64개의 코로나 치료 병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확진이 잇따를 경우 광주 지역의 병상 부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인접 지역과의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타 지역의 병상을 활용한다는 방안입니다. 그 권역별 대응 체계 병상 활용 계획을 이미 점검을 하고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호남에 대해서도 특히 지금 이제 광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계획도 저희가 같이 수립해서 문제는 최근 발생한 확진자의 3분의 2가 60대 이상 고령이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 지역의 중증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음압병상은 25개뿐인데 이마저도 대부분 차 있어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들 연령대가 60, 70대에 집중되어 있고 당뇨, 심장질환, 혈압, 급성 신우신염, 협심증 등 기저질환자가 5명 포함되어 있어 염려가 큽니다.
광주시는 비상 상황 시 전남북 지역의 의료시설도 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전남과 전북 지역의 음압병상도 각각 5개뿐인 상황이어서 응급 상태의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남국입니다. 호남권에 다목적 대형 소방 헬기가 도입돼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소방청은 중앙 119 산하, 호남 119 특수구조대에 배속된 다목적 헬기 운항 개시를 알리는 안전비행 다짐 행사를 갖고 섬 지역 등 소방구조 구급 활동에 투입했습니다. 460억 원을 들여 도입된 다목적 대형 소방 헬기는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기종으로 응급 의료 장비와 공중 충돌, 경고 장치 등을 갖췄으며 최대 28명을 태우고 5시간 30분 동안 841km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1년을 맞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오히려 일본에 더 참담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며 하루속히 한국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이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정부는 개인의 송사쯤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 첫날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 간의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치를 놓고 말썽이 생기면서 원구성에 나선 첫 본회의부터 파행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후반기 첫 본회의.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됐어야 했지만 50분가량 지연되면서 쉽지 않은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6개 상임위원회 위원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한 불만이 터졌습니다. 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와 무관하게 의장단이 임의대로 배치했다는 겁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를 치르고 난 뒤 해소되지 않은 앙금까지 노출됐습니다. 지금 의장님 반대편에서 했던 의장 후보, 부의장 후보 2명, 또 기타 상임위원장을 다 몰아놨어요. 이걸 합당한 겁니까? 급기야 의장과 의원의 입씨름까지 벌어졌고 이 상임위원 선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금 읽으신 대로 전의했어요? 이명수 의원님. 네? 이명수 의원님. 뭐요? 그 말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의 고함이 본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의장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이게 의원들하고 합의하고 소통하고 이 열린 일입니까? 회의를 거쳐서 조금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한 80-90% 만족하는 수준에서 김한종 의장이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의사봉을 쥔 첫날부터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3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가까스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지만 지연과 파행, 고성 등 볼썽 사나운 첫 회의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장단 후보 경선을 실시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민주당이 개입하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을 교황 선출 방식으로 개선하고 비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운영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경찰이 교통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공사 구간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했고 차로 감소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줄어든 차로의 폭을 확장하고 도로의 선형을 눈에 잘 띄도록 개선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는 거리에 활력을 더하는 건축 조형물 폴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 폴리에 대해 낯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역의 한 공연 예술단체가 광주 폴리를 새롭게 조명하는 융복합 창작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이 안내해드립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톨게이트에 관문형 폴리도 설치가 됐잖아요. 그렇죠. 광주 폴리가 무엇인지 또 현재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광주폴리 1차는 역사의 복원을 주제로, 그리고 광주폴리 2차는 인공과 공공공간을 주제로, 3차는 도시의 일상성과 맛과 멋을 주제로, 올해 4차 광주폴리는 광주 다움이 주제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톨게이트에 관문형 폴리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무등산의 사계와 낮과 밤, 광주의 삼향, 그리고 광주의 빛 등의 영상이 광주 방문객을 맞습니다. 광주폴리는 지난 2011년도부터 현재 모두 광주도시 곳곳에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폴리가 그렇게나 많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이 폴리를 배경으로 공연이 열린다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문화예술 공연단체 N뮤지크가 지난해부터 광주 폴리에서 융복합 창작 공연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N뮤지크 공간이 동명동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명동을 오가면서 그곳에 위치한 크고 작은 폴리를 만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주 폴리가 조형물로만 위치해 있는 것 같아서 작품의 의도처럼 사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광주 폴리에서 첫 공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네. 공연이 취소나 축소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폴리는 공연이 열렸습니까? 폴리에서요? 네, 축소돼서 열리긴 했지만요. 네, 인피니트 엘리먼츠에서 올해 첫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네. 인피니트 엘리먼츠는 광주 비엔날레 광장에 있는 폴리인데요. 여기에 미디어 파사드를 더하고 액팅 퍼포먼스, 드로잉 퍼포먼스, 그리고 피아노, 컨트라베이스, 팀파니 등을 더해서 열띤 응원을 받았습니다. 인피니트 엘리먼트 폴리가 그런데 광장 정비 계획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겨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첫 무대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공연이 예정돼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7월 24일에는 피아노와 몸짓이 어우러진 미니 음악회가 광주 폴리 열린 공간에서 열립니다. 열린 공간은 광주 읍성터이자 옛 광주시청이 있던 자리예요.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형태와 색채를 전통 누각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때문인지 여기서는 실제로 옛 누각처럼 약속 장소 그리고 버스킹 장소로도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9월에는 소통의 오두막, 10월에는 광주 사랑방이라는 폴리에서 공연이 열리는데요. 특히 광주 사랑방은 구시가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만나는 접점에 지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버스 정류장, 쉼터, 공연 장소로도 역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전에 그 폴리의 공연 네. 보신 적 있죠? 그 네. 소감이 어땠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공연이 시작되면 3, 4호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네. 도시에 한층 생기가 더해지던데요. 폴리가 하나의 예술 세계이자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죠. 이런 장소적 특성을 살려서 광주 폴리를 광주형 버스킹 무대로 상설화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광주만의 품격 있는 버스킹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도 폴리에 대해서 작품 연계 방안 등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폴리와 콘텐츠가 결합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확보도 함께 고민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옛 전남도청 보건과 5.18 진상규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문체부와 조사위는 도청 보건과 5.18 진상규명을 위해 양기관이 보유하거나 획득한 자료를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즐거운 데가 있는데. 담양군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LP 박물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담양군은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에 LP 박물관을 조성하고 아날로그 감성의 관광객들을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담양군은 LP 레코드 3만여 장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 MBC와 공동으로 협력하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도로 무시했거든요. 자, 이번 타구는 우중간을 향합니다. 우중간을 떨어집니다. 2루 주자 김선빈 홈으로 나지원의 1타점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아론 타자 나지원이 첫 점수를 만들어줬습니다. 스코어 1대0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즈. 걷어 올렸습니다. 자, 오른쪽 멀리 가지 못했고요. 우익수 텀퍼가 나오면서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업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타석의 송병진 출공략 3루간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오선진까지 불러주면서 역전 한화 이글스. 송광인의 적시타. 왼투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자, 2루 주자 3루를 돌았고 정진호가 홈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문의 1타점 적시타. 2구 타격 1루간의 안타입니다. 3루 주자 득점 대타 오성근 적시타. 이제는 한점차로 추격하는 기아 타이거즈. 더블 투트라이. 자, 맞췄어요. 우측에 안타입니다. 3루 주자만 홈으로 들어오면서 동점. 김성빈의 동점타. 잡아당겼습니다. 왼쪽 끈들기. 나지원이 해결사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역전 끝내기 승리. 이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기아의 해결사 4번 타자 나지원입니다. 정부가 프로스포츠의 제한적인 관중 입장을 허용한 가운데 코로나19가 급증하는 광주에서는 당분간 무관중 경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광주에서 홈경기를 치르는 기아 타이거즈와 광주FC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무관중 경기가 치러지고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KBO 사무국과 각 구단은 정부의 지침이 이번 주 중에 확정이 되면 주만 3연전의 첫날인 3일부터 관중을 유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 대반동 앞바다의 새로운 명물인 스카이워크가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대반동 스카이워크는 길이 54m, 높이 15m로 투명 강화 유리와 스틸 발판이 바닥재로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워크는 10월부터 오전 9시부터 밤 9시,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는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캄보디아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14년간 봉사해온 윤윤대 씨가 최근 암으로 역면했습니다. 윤 씨는 14년 전 캄보디아를 여행하던 중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을 보게 됐고 6.25 당시 캄보디아로부터 우리나라가 원조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후 캄보디아에 정착해 고아들을 돕고 한인회 회장을 맡아 양국을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캄보디아의 고아들과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잘 돌봐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광주 지하철 기술이 이집트로 진출합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이집트 카이로 1호선 전동차 관련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이집트 현지인 작업자의 교육과 작업 매뉴얼 작성, 전동차 분해 정비 기술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반려식물을 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식물들을 키울 때 필요한 정보를 짧은 에세이와 곁들여낸 책 식물처럼 살다가 최근 출간됐습니다. 식물 기르는 법과 적절한 공간에 배치하는 법, 고유의 매력 등을 실제 식물로 꾸며진 공간과 함께 소개합니다.
양심을 지키려고 들어올린 너의 손은 언 땅을 녹이고 제일 먼저 핀다는 백서양꽃처럼 하얀색이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ACC 민주, 인권, 평화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웹툰 백서양꽃의 일부입니다. 백서양꽃처럼 계엄군의 고백을 그리거나 민주정신을 기리는 작품 20편이 최종 선정됐는데요. 이 작품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매체를 통해 교육,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